상황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저널리즘이라는 게 억울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억울한 마음에 진실이 있으면 그 알려지도록 해주는 게 언론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사안에 대해서 그나마 저희 고발뉴스 뉴스방이 발언을 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팩트 취재를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됐고, 나아가서 다른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것도 뭐 정말 중요한 기사인데 언론이 다뤄주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교통사고 전에 2013년에 있었던 교통사고 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의 공소 내용은 2013년에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정신과적 증상이 생겨났다 라면서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소 사실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사안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검찰의 진정성이 확 흔들리는 대목인데, 여기 보면 뉴스원이 입수했대요. 교통사고 2013년 3월 교통사고 3일 전에 용인에 있는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대요.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그건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진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이 역시 오마이뉴스가 보도하고 거의 다른 매체가 보도하지 않았어요. 교통사고도 검찰과 이재선 씨 측은 그냥 단순 사고였다고 지금 말을 바꿨지만 이재선 본인이 자살 기도였다 라고 하는 증거가 새롭게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경찰에서 제출한 카톡인데요. 3년 반 전에 사실 저 교통사고 단순 사고 아니었고 제가 자살을 기도한 거였거든요 라고 하는 내용을 경찰이 보고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사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재명을 욕보이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 또는 검찰의 판단이 있는 것으로밖에 생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거의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것도 거의 보도되지 않아요. 노컷뉴스가 보도한 건데, 경제 위기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재벌들이 주도하고 있고 경제지, 재벌들이 투자한 경제지나 광고로 밀어주고 있는 조중동 등 수구 매체들, 마치 올해 8,350원 시급 올라간 걸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언론들. 실제 이런 내용이 있네요. 2018년 영업이익 전망치 상위 20개 기업 보니까 삼성, SK, 포스코 뭐 60조, 20조, 6조, 3조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당장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더니 한쪽으로는 지금 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심각한 건 뭐냐,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점점 낮아져. 5%. 지금 자기들은 8.39%로 올라갔는데 3분기에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도 안 되네. 격차가 이렇게 커진다. 중소기업과 상생도 안 되고, 더구나 양극화 체제 하에서 중산층 무너지고 하층민들은 그나마 나오는 것도 없어요. 정부에서 보조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부자들한테 돈 주는 건 투자라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는 낭비라고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사회를 부자, 자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는 언론들 때문이죠. 재벌의 수하에 있는 언론들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뉴스를 찾아보고 우리의 이해, 우리의 계급 계층적 이해를 변론해주고 함께하는 매체를 찾아서 지원하고 구독하고, 함께하는 매체를 찾아서 지원하고 구독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보세요. 얼마나 이율 배반적입니까? 현재 임금으로서는 취재에 전념할 수가 없대. 8,350원. 우리 소시민들은 찔끔 올라가면 한 달에 17만 원 정도. 그나마 정부에서 보조해서 일반 기업체들은 안 내거나 2, 3만 원만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던 조선일보. 현재 임금으로서는 취재에 전념할 수 없다. 자기들은 노조가 5% 인상한 제시했으나 아직 회사가 아직 묵묵부답이래요. 자기들은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업계 알려진 바에 따르면 1등 대우고 8천만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받으면서 우리 일반 시민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8,450원 올린다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이 유율 배반. 정말 염치가 저는 기자질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일보에 염치 있는 기자들을 정말 아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 염치 있는 기자예요. KBS 탐사보도부의 이재석 기자. 제가 아주 정말 어려운 취재를 해냈다고 여러 번 칭찬해드렸던 헌거실에서 1인실로 옮기는 이른바 독방거래, 부가가치세 별도로 돈 내면 된다라고 했던 그 판사 출신 변호사 고발한 기자예요. 다른 교도소로 이감, 석방 앞당기는 가석방 거래, 모든 게 돈으로 가능했다. 이거 엄청나게 충격적인 보도였죠. 이후에 중단됐던 검찰 수사도 재개되고, 되게 중요한 보도를 했던 우리 이재석 KBS 탐사보도부 기자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무슨 제안이냐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네. 입술이 도톰하고 이런 입술을 마카롱 입술이라고 또 요즘에 부르더라고요. 눈은 쌍꺼풀 없이 쭉 찢어졌어. 이런 양반들이 옛날에 독립운동 하던 스타일입니다. KBS의 주간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선이든 한겨레 기자든 탐사 보도 중에서 좋은 보도를 이렇게 큐레이팅해서 방송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특종하고 탐사 보도 해도 포털에서 안 실어준다는 거죠. 특히 탐사 보도 같은 거 안 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KBS에서 아예 이렇게 모아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발칙한 제안을 한다라고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그런데 바로 이거죠. 저희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 지금 해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과거와 달리 뉴스가 많은 게 문제야. 너무 많아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어. 책을 옛날에 이만큼 읽으면 뭐합니까? 시험 전에 이렇게 정리된 게 필요하잖아. 핵심 체크.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료가 너무 많으면. 논문 쓸 때도 그래요. 그거를 잘 정돈해서 꼭 필요한 거로 항상 볼 수 있도록 유지하는 거. 저희 뉴스 비평이 지향하는 큐레이팅 정신인데, 그걸 KBS가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네요. 그런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경원이 KBS 수신료를 거부한다고 이렇게 X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몰랐어요. 자한당에서 요새 무슨 뭐 챌린지 하나 봐. K수거 챌린지? 그러니까 KBS 수신료 거부 챌린지 함께 해주실 분으로 뭐 또 자기 또 챌린지 남한테 이렇게 토스했다고 이렇게 올려놨대요. 지금 보십시오. KBS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흔들고 있는데, KBS가 이렇게 공영 플랫폼으로 서려면 최소한 촛불 정신을 이 동아줄을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뉴스들 쭉 모니터하면서 KBS가 정말 이상하다. 8.8 시청률도 낮았는데 왜 이렇게 뉴스가 흔들리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톱으로 단독이에요. 군 장성 인사자료 분실한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만났다. 사실 이건 별개의 팩트입니다. 이 군 인사자료를 개인적으로 작성했던 인사자료인데 이거를 담배 피다가 잊어버렸대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옷을 벗었어, 이 행정관이. 근데 그 팩트와 그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만났다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팩트가 딱 붙으니까 그 문제의 그 나쁜 행정관이 참모총장도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변질되는 거죠. 실제로 참모총장 만났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팩트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참모총장과 비공식 자료, 자기가 만든 자료로 비공식 회의를 했대. 그럼 꼭 공식적인 자료로 공식적인 회의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좀 이상해요. 나아가서 그 행정관이 대령 직급의 또 다른 행정관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 양반이 3개월 뒤에 승진했대. 그래서 그때 뭔가 모종의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도 않는 의혹을 뜬금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느슨한 인과관계의 틀 속에 의혹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몰아가는 기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청와대에서는 행정관도 대통령 비서이기 때문에 참모총장을 만나서 대통령이 인사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항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도 않아. 그냥 청와대가 무슨 악질적인 범죄 집단이야. 여기서 보면 그냥 청와대는 심 전 행정관의 참사 경우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충분한 반론의 기회도 제기받지 못하고 있어. 사실 생각해보세요. 2017년 가을 무렵이면 청와대가 인수위 없이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대단히 행정 난맥이 있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행정관이 누구 만나서 뭐 비서관이 뭐 직급상 보면 비서관이 있어요. KBS 말은. 근데
인수위도 없이 지금 누가 다 내가 다 대통령의 오른팔이다라고 생각하고 광폭의 업무를 해 나갈 무렵이란 말이야. 근데 그때 행정관이 대통령 비서로서 군 개혁을 위해서 참모총장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범법자가 한 일처럼 치부될 일인가. 사실 단독이라고 건 이유도 전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다 KBS가. 지금 미디어 오늘에서도 KBS와 청와대 공방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정당한 탐사 보도로서 유효타를 올렸다고 하면 공방으로 안 가죠. KBS 단독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하고 곤공스러워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보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금 김태우 결국은 우리가 정보기관을 믿을 수가 없으면 누굴 믿어야 되죠? 대검찰청 감찰팀에서 브로커로 이미 판단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찰 의혹 문건이라고 주장할 것도 선별적으로 제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사를 보면요. 마치 김태우가 가장 믿을만하고 청와대는 범죄 집단으로 느껴져요. 이런다면 이번 일을 언론에 폭로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문제의식에 대해 생각했고 이렇게 충분한 오프닝에서 김태우의 반론권을 보장을 충실하게 해줬어요. 범죄 혐의자고 브로커인데 마치 무슨 뭐 국정연설을 하는 대통령 같잖아요. 그리고 사찰 주장 문건을 제출했어. 15건인데 이런 표현 12건에 대한 진술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밝혔다는 건 declaration이에요. 이거는 정부라든가 청와대 고위 관료 정도가 공적으로 팩트를 declare 한다, announce 한다, declare 한다, announce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김 수사관 측은 진술을 마쳤다고 말했다, 주장했다 정도 하면 되는데 이 사람한테 말의 격을 되게 높여주고 있는 계속 일관된 그런 문장 구조와 기사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그런데 지금 보면 JT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태우 소환하기 전에 특감반에 있던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서 사찰 지시 없었음을 확인했다라고 했잖아요. 자기만 사찰 지시를 받았다라고 유독 주장하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직후 특감반원들을 연이어 소환했습니다. 특감반원들의 진술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감반원들이 자신들은 개인 사찰 지시 받은 바 없다라고 발언했다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빼고 있어요. 그죠? 여기 분명히 사찰 지시 없었다고 동료 진술이 확인됐는데 다른 특감반들의 진술과 비교하고 있다. 사찰 지시가 없었다고 특감반들은 진술했으며 다른 특감반들이 사찰 지시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왜 유독 김태우만 사찰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이 다른지 여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한편 청와대 얘기는 딱 한 줄 있어요. 부당한 지시 내린 적 없다. 바로 폐기했다고 했다. 한편 하면 이미 채널 돌아가 있죠. 기억도 안 납니다. 왜 이런 식의 보도? 사기꾼이 잡혔는데 사기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를 적시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김 수사관이 범죄 혐의자가 아니라 마치 청와대를 상대로 정당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싸움의 주체자처럼 보여 있어요.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 지금 자한당에서 KBS 시청률을 안 내겠다고 이렇게 릴레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촛불 정신을 보듬고 그렇게 자신 있나 KBS는? 촛불도 발로 차고 나아가서 자한당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MBC인데요. 4% 주말인데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톱을 잡았나 봤더니 일본의 아베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대법원에서 강제 노역과 관련해서 승소 판결 내린 뒤에 그 해당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에 들어갔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했다. 이렇게 딱 띄우고 동시에 반박 동영상 요거 초계기가 낮게 위협 비행한 거 그거를 저놈들이 먼저 제기했는데 우리가 반박 동영상을 올렸잖아요. 봐라 이거는 얼마나 위협적인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얼마나 정당했느냐. 근데 이제 2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른바 레이더 갈등 국면의 댓글 정쟁을 양쪽 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벌이고 있다.
독재자 전두환이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독감이라 못 나간다고 그랬대요. 지난번에는 알츠하이머 때문에 못 나간다고 그랬다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번엔 아무래도 강제로 구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뭐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바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삼바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명단을 보니까 검찰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삼바는 결국 새우가 고래를 확 먹는 과정,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먹는 과정에서 이거를 크게, 이거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분식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였겠어요? 이재용이 이걸 많이 가지고 있으니 얘를 이렇게 먹으면 얘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이재용한테. 결국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이재용을 삼성의 왕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였다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게 포인트잖아요.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검찰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봤을 때 그렇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삼성 임직원 11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중에서 4명, 삼바 대표 등 4명이 알고 보니까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임원을 지낸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전실에서 파견 나온 거야. 삼바로. 대표이사부터 4명. 결국은 미전실이 자 이제 우리가 움직이자. 삼바를 공작을 해야 우리가 이재용을 왕으로 독립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너희들 4명 어전회의 임원 4명을 삼바로 낙하산 딱 보내는 거야. 그리고 김용관 문제가 되고 있는 김용관 같은 경우는 아예 미전실에 있다가 삼바의 감사를 겸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런가 하면 미전실 출신으로 현재 삼성전자에 있는데 이 사람은 미전실 바이오 담당으로 있으면서 삼바로부터 분식회계 모의 정황을 이메일로 보고받다 걸린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개선상에 있는 이 조직적으로 미래 전략실에서 이재용 왕 만들기 작전 벌였던 애들이 대거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어 있더라. 잘 지켜보자. 여러분 우리가 민주공화정의 국민이지 삼성 왕정의 신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촉구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삼바 기심이에서 보통 40일 걸리는데 2배 빨랐대. 훨씬 더 회사가 크면은 더 복잡하고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18거래일밖에 안 걸렸대. 평균 40일인데 18거래일 만에 끝냈다는 거야. 삼바 상장 유지 결정으로. 자, 이하경 의원님, 제가 님자를 특별히 붙입니다. 이거를 최근 10년간 기심이 개최 현황 자료를 가지고 쫙 분석을 했대요. 정말 감사하고 땡큐입니다. 자, 결국은 뭐냐? 대마불사 논리가 이번에도 작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등선이와 기심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기심이 특히 기업심사위원회 당시 참여했던 패널 6명 인적사항도 공개해야 된다. 삼성 장학생인지 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자, 지금 삼바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집중적으로 보도해도 괜찮은 판인데 SBS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핀란드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단계, 2G에서 3G 폰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판단을 잘못했다가 폭망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핸드폰 시장이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면서 삼성은 이미 방향 틀었다. 그래서 애플처럼 고가품 마켓이 아니라 값을 낮춘 제품들 쪽으로도 방향을 선회했다. 이런 삼성 광고 비슷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가로 값싸고 기술 좋은 걸 만들어서 신흥시장에서 화이랑 붙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친절하게 풀어주면서 나아가서 요거 한 달 전에 인도 최대 통신 재벌 결혼식에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 옷을 입고 간 것만 해도 경쟁 상황을 알 수가 있대. 뭔 얘기예요? 이재용이 갔다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경강부회죠. 이재용 석방 구명위원회에서 보도자료, 홍보자료를 내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봐라, 지금 핸드폰 전쟁이라서 인도에 가서 이렇게
옷 입고 옷 입은 게 경쟁 상황을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네요. 여하튼 잠시라도 우리 감시가 소홀해지면 언론들은 자본의 꿀물 빨로 저쪽으로 가서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SBS 볼까요? 4.6 아베 징용배상 압류 신청 대응 검토. 똑같네요. MBC랑 반한 여론을 자극하면서 자기 정치 플레이를 하고 있다. 친일 철주금 압류 신청했고 미쓰비시에 협상 요구했는데 국제법정으로 지금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 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기 청와대가 데뷔한다. 지금 속속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요. 비서실장부터 각 수석들. 독감의 고열, 전두환 재판 또 불출석, 구인장이 발부될 것 같다. 알릴레오 흥행 대박, 불붙는 정계 복귀론, 선긋기 바쁜 유시민. 알릴레오 말고 이제 고칠레오라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언론 보도를 고친대요. 그래서 올라온 거 봤더니 절대 정치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개인 유시민의 삶을 존중해 달라 뭐 이런 얘기로 클로징을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JTBC 뉴스룸 3.16 아이고 대폭 떨어졌네요. 주말에 어떻게 편집을 했나 봤더니 특별히 다를 건 없습니다. 아베 1, 2 문 대통령 기자회견 하나. 이태리 북한 대리대사가 이태리로 남을까 미국으로 갈까 좀 미국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검찰 양승태 김앤장 독대 문건 확보했다. 11일 날 조사하는데 집중 추궁 예정이다. 보니까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죠. 검찰이 양승태랑 김앤장이 만난 거는 파악을 했는데 압수 과정에서 재판 결과를 논의한 다량의 문건을 확보했다는 소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김앤장 압수수색하면서 한모 변호사라는 양반이 양 전 대법원장과 수차례 독대를 해서 만든 보고서가 있나 봐요. 그런가 하면 또 김앤장 고문진했죠.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이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과 만나서 나눈 대화도 포함이 돼 있더래요. 피해자들이 승소하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지게 할까를 논의한 거야. 국민들의 반에 일본 편을 들면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헤드들이. 지금 김앤장을 압수수색했다는 건 대단한 사안인데 모든 부정과 부조리를 척결하려고 들어가면 그걸 법리적으로 환원시켜버리잖아요. 법의 문제로. 그럼 거기에 김앤장이 있어. 김앤장에 대한 본질적인 해체와 개혁 없이는 법적인 걸 넘어서 현실적인 개혁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우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